제5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25번까지 풀어봤는데 굉장히 좀 쉬웠다. 그렇죠? 26번부터 역시나 쉬울 겁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 시기를 찾는 거지요. 자, 틀린 겁니다. 며칠 전 전하께서 형조와 한성부, 일단 조선이네요. 그렇죠? 시전상인의 금난 정권을 철폐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해라. 나도 들었다. 다만 유기전 독점 판매권은 놔둬라라고 했으니 이것이 언제예요? 정조 때 신해 통공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조선 후기 상황입니다. 자, 1번. 고액 화폐인 활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고려 시대잖아요. 그렇죠? 일단 틀렸어요. 자, 두 번째. 그럼 정답이 1번이네요. 자, 2번. 담배, 면화, 상품 작물은 조선 후기지요. 맞고요. 자, 세 번째. 관청의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활동했죠. 대동법 이후에 현물 구입 상인이 등장을 하니 대동법 공인. 그러니까 이제 맞고요. 네 번째, 송상, 만상이 대청부역으로 부를 축적하였다. 맞죠? 송상은 개성상인, 만상은 의주상인으로 조선 후기의 사상들이지요. 자, 다섯 번째,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가 등장을 했으니 역시 조선 후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틀린 거 찾아라 1번이네요. 자, 27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인물의 활동으로 작품으로 오른 것. 이 그림은 조선 후기 풍속화가 누가 그린 미인도인가요? 미인도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혜원이라고 나와줬잖아. 그럼 이거는 그냥 맞추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윤복이에요. 자, 신윤복은 이 그림 외에도 양반들의 풍류, 남녀 사이의 애정을 소재로 한 작품을 많이 남겼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신윤복의 작품을 풀어봐라. 자, 1번 김웅도지요. 씨름도입니다. 그렇죠? 탈락. 2번은 15세기 강세왕의 그림이죠. 뭐예요? 강희안의 그림입니다. 고사 관수도지요. 그래서 써드려야지. 고사관도 높은 선비가 물을 보고 있는 그림. 15세기의 그림. 김웅도, 씨름도. 자, 세 번째는 누굽니까? 김득신이죠. 김득신의 묘박개추도. 파적도의 그림이에요. 묘박개추도.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이지만 고양이가 지금 병아리를 물고 있고 닭이 쫓아가는 묘박개추 그림입니다. 그렇죠? 김득신의 그림, 조선 후기 그림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4번 월하정인이죠. 달빛 아래 정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윤복의 그림으로서 4번이 정답이지요. 자, 5번이 강세황이죠. 강세황의 영통동 통구도. 영통통구도. 강세황은 김홍도의 스승이죠. 그래서 서양화 기법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4번이 신윤복 그림으로 정답. 자, 28번 문제 들어가 볼까요? 뭐 수령이나 관찰사 같은데. 자, 밑줄군 별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경상도 안핵사 박규수 박규수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안핵사래요. 근본 진주의 백성들이 별난을 일으킨 것은 오로지 전 경사 우병사 백낙신이 나쁜 놈이지 탐욕을 부려 수탈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벌써 끝났어요. 진주 농민봉기 임술련에 있었죠. 그래서 임술 농민봉기고 이때 안핵사 박규수가 파견이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일어났으니까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별난을 격발시킨 죄를 물어 그를 엄중히 처결해라 라는 거죠. 나쁜 놈이다 라는 거죠. 1862년 철종 때 있었던 임술 농민 봉기입니다. 찾아보자. 1번 홍경래가 주도해서 봉기했다. 홍경래의 난이죠. 1811년 순조 때입니다. 자, 2번 청군이 파병되는 결과는 지금 나오면 안 되지. 조금 있다가 이모군란이나 갑신정변 때지요.
자, 세 번째,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일어납니까? 아니죠. 이것은 이전 철종 때니까 지금과는 관계가 없죠. 자, 4번, 삼정 이정청이 설치된 계기가 되었으니 이것이 지금 임술농민봉기에 그 농민군들을 안정시키기, 달래기 위한 방책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실효성은 별로 없었다. 자, 다섯 번째, 보국안민 재폭구민을 기치로 내걸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동학농민운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29번 문제입니다. 가에서 마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 자, 섬에서 만나는 제국주의 열강의 침입과 저항. 섬인데 제국주의 시대인가 봐요. 그렇죠? 막 쳐들어오겠네. 외교장각, 연무당, 광성보, 정족성, 초지진. 와, 이거 우리가 아는 거다. 그렇죠? 어디예요?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맞잖아요. 강화도에 왜 규장각 도서가 있었고 약탈당하고. 그렇죠? 이 연무당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광성보는 신민양요. 그렇죠? 정족상선, 병인양요. 뭐 이렇게 다 나와 있네. 강화도에 대한 설명이구나. 그러면 가, 나, 다, 라, 마에 대한 설명을 찾아봐라 라는 거죠. 자, 1번. 프랑스군이 의궤를 약탈하였다. 이게 외규장각 도서, 외규장각 보호물을 약탈당한 병인양요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렇죠? 병인양요. 강화도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외규장각 정확하게 맞네요. 이것은 맞는 설명. 자, 나번 조일수호조규가 체결되었다. 이것은 우리말로 풀었으면 뭡니까?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이니까 강화도에서 있었겠죠. 연무당 예터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강화도니까 관계는 있지 않을까 체크해놓고 넘어가는 거야. 자, 세 번째. 어제연 부대가 결사항정을 냈으니까 신미양요 아닙니까? 그렇죠? 신미양요. 1871년에 있었던 신미양요. 보자. 답은 광성보일 수 있었네. 그래서 광어미, 미국, 신미양요. 맞는 설명. 그렇죠? 자, 양은수 부대가 적군을 물리쳤다. 요거 역시 병인양요 아닙니까? 그렇죠? 병인양요도 강화도에 있었는데 한번 보자. 라번, 정족산성 양은수. 그렇죠? 그래서 한문하면 정양. 그래서 정족상성 양은수. 그래서 정양. 한문, 뭡니까? 한성근 문수산성. 그래서 한문하면 정량이 최고. 이것이 병인양요입니다. 그렇죠? 맞는 설명. 자, 5번. 영국군이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강화도를요? 아니지. 이것은 거문도잖아요. 거문도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초지진이 무슨 초지진이 나오고 있어요? 거문도니까 5번이 틀렸죠. 5번이 틀렸으니까 5번이 정답. 그러면 연무당이 이게 맞구나라고 나와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자, 우리가 이제 30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30번 문제입니다. 가와 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건데요. 요것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렇죠? 보자. 미국 상인과 상선이 조선에 미국과 조선에 와서 무역을 할 때 입출항하는 화물을 모두 세금을 내야 된다.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관세 부과, 세금을 거두는 권한은 조선이 자주적으로 행사한다라는 거죠. 자,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거죠. 미국과 조선의 조미 수호 통상조약 1882년에 있었던. 자, 나 한번 볼까요? 조선국에서 가뭄과 홍수, 전쟁 등의 일로 국내 양식이 부족할 것을 우려해서 일시 쌀 수출 금지하려고 할 때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지방관 1개월 전 이렇게 나왔네. 통지하고 미리 그 기간을 한국에 있는 일본 상인에게 전달하면 된다라는 방공령에 대한 설명이죠. 자, 방공령은 우리가 이제 1883년에 조일 통상장정을 맺어요. 조일 통상장정에서 관세도 부과하고 그리고 방공령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는 조미수호 통상조약, 나는 조일 통상장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3점 답다라는 거죠. 이 정도는 문제가 나와야죠. 그렇죠? 자, 가번 최국대우 내용을 포함하였다. 조미 통상조약 맞죠? 여기에 최국대우가 있었고. 자,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체결됐다. 갑신정변은
갑신정변 이후에 한성조약 그리고 텐진조약. 그래서 갑, 한, 텐이라고 외우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틀렸고. 자, 디귿번 볼게요. 방공령 시행에 대한 규정을 명시했다. 방금 봤잖아요. 나번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맞고요. 자, 재정고문을 두도록 하는 조항은 이건 아니지. 이거 1904년에 그 일본과 맺은 조약 있죠. 그래서 1904년 제1차 한일 협약 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고문을 두어라라는 거죠. 그래서 메가타 이런 놈들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옳은 것은 기역과 디귿번이니까 어디에 있어? 2번에 있네요. 그렇죠? 기역 디귿 2번이 정답. 자, 이제 31번 문제로 한번 가보자라는 거죠. 자, 가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사절단을 묻는 문제. 서양의 근대 문물을 직접 목격하다. 어떤 사절단이구나. 미국 공사 부임에 대한 담례로 파견된 어디의 발자취를 통해서 근대 문물을 시찰한 과정을 살펴본다. 구미 사절단입니다.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워싱턴, 뉴욕, 그렇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아서를 접견하고 보스턴, 만국 박람회에 참가하고, 그렇죠? 미국에 갔구나. 그래서 보빙사입니다. 미국 공사가 왜 우리나라에 왔어요? 조미수호 통상조약. 조미수호 통상조약 1882년에 체결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공사가 부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막 간섭하고 그런 게 아니고 도와주죠. 그러니까 고맙죠. 거기에 대한 답례로 보답하다 보빙사 1883년에 미인 영익을 전권대사로 파견을 하게 되는 보빙사에 대한 설명이구나. 자, 1번 수신사란 이름으로 보내진 것은 일본에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틀렸고. 자, 2번 조선 책략을 들어와서 국내에 소개했다. 2차 수신사죠. 자, 2차 수신사 그 기봉집이 국내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난리가 났었다. 세 번째, 기계국에서 무기 제조 기술을 배우고 돌아왔다. 이것은 청나라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영선사입니다. 자, 네 번째, 개화 반대 여론을 의식하면서 비밀리에 파견한 거. 이거 일본에 보낸 거거든. 근데 그 당시에 너무 그 여론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조사시찰단을 007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몰래 보냈습니다. 그렇죠? 자, 다섯 번째, 정권 대신 민영익과 부 대신 혼영식을 구성해서 보냈다라는 거. 구미사절단 보빙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5번이 정답이지요. 자, 32번 문제 들어갈게요.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라는 건데 학생들이 얘기하고 있네요. 자, 개화정책에 대한 불만과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로 일어난 이 사건. 이거는 뭐 희모군란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한번 체크해 놓고 확인하는 거예요. 구식군인들이 일본 공사관을 공격했고 이 과정에서 도시 하층민도 가담했어요. 그렇죠?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다. 고종은 흥선대원군에게 사태 수습을 맡겼다. 그렇죠? 고종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조금 맡아주세요. 그래서 잠깐 섭정을 하는 흥선대원군. 하지만 청나라가 들어와서 이 이모군란을 진압하고 흥선대원군을 이 사건의 모든 책임자로 그 청나라에 납치해 가죠. 압송해 갑니다. 아무튼 이 사건은 뭐예요? 이모군란. 자, 1번 김옥균, 박영효 등이 주도를 했다. 급진개화파의 그 세력에 의해서 갑신년에 있었던 갑신정변이 되겠죠. 1884년 2년 뒤에 있었다라는 거. 자, 2번 입헌군 주제 수립을 목표로 전개되었다. 이것은 독립협회 활동 아니에요? 독립협회 활동이 지금 나오고 있다. 입헌군 주제. 그렇죠? 자, 세 번째,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되는 배경. 통리기무아문은 1880년에 있었어요. 지금 이모군란은 1882년입니다. 근데 이모군란 터진 다음에 이게 생겨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순서도 바뀌었고 내용도 뭐 그렇죠? 자,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되었고 그 다음에 1881년에 별기군이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구식군들 차별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자, 네 번째,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이 주둔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 일본 군사관의 경비병 주둔은 재물포조약입니다. 재물포조약. 자, 여기에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어가는 거 이렇게. 자, 이모군란이죠. 자, 이모년에 있었던 군대 난. 그래서 진압이 되어 청나라에 의해서 일단 진압이 되긴 하지만 이때 피해를 봤던 게 또 일본이야. 일본 애들이 또 뭐라 그래요? 야, 이거 하나 체결하자. 니들 못 믿겠다. 우리 그 일본 공사 하나부사가 죽을 뻔했지요. 그러니까 일본 공사관에 경비원 이렇게 우리 군대에 가서 우리가 직접 지킬게. 라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재물포조약 4번이 정답이에요. 자, 5번 전국 각지의 척화비가 건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요것은 1871년에 있었죠. 흥선대원군 얘기인데 이러려면 뭐 여러 가지 전쟁 상황이 나와야지. 병인 양요라든가 뭐가 있을까? 또 신미양요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겠죠. 그렇죠? 아무튼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에 있다라는 거죠. 33번 문제 한번 가봅니다.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 자, 이 시기를 찾으려면 앞뒤 시기를 파악해야죠. 자, 이제 화약을 했으니 전주성에서 해산해야. 알았다. 대신 우리 농민군의 안전을 보장해달라. 화약을 하고 있어요. 그쵸? 이게 뭐예요? 전주화약이네. 화친했어요. 정부와 동학 농민군이. 자, 남적과 북적이 연합했으니 이상해. 연합했대요. 외적을 몰아내지요. 아하. 자, 이렇게 됐구나. 전주화약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와 농민군이 화친을 했기 때문에 이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끝이 난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들어와 있는 청나라와 일본군을 그 조정에서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가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본 애들이 어떻게 해요? 이것들이 그러면서 경복궁을 점령했죠. 점령했어요. 경복궁 점령하고 뭐 청일전쟁 일으키고 막 가부기역하고 난리가 나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동학농민군들이 이거 봐라. 웃기네 이것들. 일단 일본 놈들 몰아내고 다시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차 봉기가 일어나는 것.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찾으면 됩니다. 그렇죠? 자, 1번 농민군이 백산에서 4대 강령을 발표한 것은 이 전주화약 이전에 있던 설명이니까 못 들어가요. 자, 두 번째 우금치에서 농민군과 일본군이 격전을 벌인 것은 이후 상황이죠. 그렇지? 자, 일본이 군대를 동원해서 경복궁을 점령했다. 이 내용이 들어가야지요. 3번. 자, 보은에서 교조신원운동은 이것은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일어난 1894년 1월 달에 고부 농민봉기 이전 상황이죠. 그렇지? 그 교조 최재우의 신원을 복권시켜달라라는 얘기잖아요. 자, 조병갑의 탐악에 저항해서 고부농민봉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월 달에 있었으니까 이 화약 전주화약 이전 상황이니까 안 되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번이다? 3번밖에 없다. 제가 지금 연도, 월 얘기 안 했어요. 그렇죠? 그래도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34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자. 가에서 달을 발표한 순서대로 옳게나 이런 것.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키포인트, 단어,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자, 가. 문벌, 양반과 상인들의 등급을 없애고 귀천에 관계없이 인재를 선발해서 등용한다. 공노비와 산노비에 관한 법을 일체 혁파하고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을 금지한다. 야, 요거 봐라. 이거 신분제 없애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위에는 능력, 과거제 이런 부정부패한 거 없애고 새롭게 능력 본위의 요 제도를 만들자라는 거죠. 1차 가보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분제가 없어지는 평등한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지. 자, 4번 청나라에 의존한 생각을 끊어버리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자,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분리시킨다라는 거죠. 지금 왕권을 조금 제한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분리하는 것은 홍범 14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홍범 14조는 2차 가보기요. 자, 세 번째. 대군주 폐하께서 내리신 조칙에서 짐이 신민에 앞서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머리카락을. 그렇죠? 이게 뭐예요? 단발령이죠. 단발령. 단발령이라고 하면 을미개혁 아닙니까? 을미개혁. 그렇죠?
자, 너희들은 심의 뜻을 잘 본받아 만국과 나란히 서는 대업을 이루라라고 했다라는 거죠. 자, 맞네요. 그러면 1차 가보기역, 2차 가보기역, 을미개혁이니까 가나 다 순서가 돼야죠. 가나 다 순서 1번이 정답이 돼야죠. 자, 이제 35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35번. 자, 밑줄곤 관계가 발급되던 시기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자. 이제 지게사모를 강원도에 실시해서 영동은 울진군부터 시작하고 영서는 춘천군부터 시작해서 토지를 개량한 후에 관계를 발급합니다. 라는 거죠. 이 지게사무,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지게를 발급하다는, 지게를 발급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광무개혁인데요. 허허, 그래? 한번 볼까? 자,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전답가사를 강원도에 두고 있는 인민은 국권을 가지고 음력 8월 15일 내로 토지가 있는 군에 가서 관계로 바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돼 있어요. 광무 몇 년? 그래서 지계하문에서 이렇게 이제 했다라는 거 끝났죠. 다 나왔네. 광무개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발급되던 시기는 대한제국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렇죠? 자, 1번 영남만인소에 동참하는 유생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조선 마렵이지요. 그래서 1881년 러시아가 쳐들어오고 있다. 조선 책략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그때 아니 되옵니다. 러시아도 모르고 미국도 모르는데 청나라가 얘기한다고 이렇게 하면 더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라고 할 때지요. 그러니까 이제 훨씬 이전 상황이니까 안 되고. 자, 두 번째 원수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관리. 이것이 정답이죠. 대한제국의 그 대황제는 군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원수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남연군묘를 도굴하려는 독일 상인 조선 마렵이죠. 그래서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묘를 파헤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죠. 1868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제너럴 셔먼호를 태우는 평양 관민 역시 조선 고종 때 흥선대원군 집권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 상선이 놀자라고 했는데 안 하니까 이제 그 미국 쪽배가 와서 난리를 펴서 소각시켜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1866년에 있었던 미국 상선 소각 사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죠. 자, 다섯 번째 통신사를 수행해서 일본으로 가는 역과는 이거는 뭐 조선 후기 상황이니까 안 되고. 그래서 대한제국에 대한 내용은 2번밖에 없지요. 자, 36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자, 중추원은 중추원. 아래 열관 사항을 심의하고 의정하는 것으로 할 것이다. 1. 법률, 칙령의 제정과 폐지 혹은 개정하는 것에 관한 사항. 2. 의정부에서 토의를 거쳐서 임금에게 상주하는 일체 상황. 그래? 뭐가 좀 이상한데? 의정을 논하고 넘어가 보자. 3조. 자, 의장은 의장이 누구지? 자, 대왕제 폐하가 글로 칙수하고 부의장은 중추원에서 공천에 따라서 폐하가 칙수하고 의관은 그 절반은 정부에서 나라의 공로가 있었던 사람을 회의에서 상주해서 추천하고 그 절반은 인민협회 중에서 이거 뭐야? 지금 보니까 정치를 하는 건데 지금 나라에서 뽑고 그 절반은 인민협회 민에서 백성 중에서 뽑고 이런 거네. 그럼 관에 25명, 민에 25명 뽑아서 50명의 국회의원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추원 관제네 보니까 그렇죠? 중추원 관제입니다. 그래서 독립협회에서 의회 설립 운동을 했었고 거기에 관한 중추원 관제. 쉽게 얘기해서 국회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관에서 25명, 민에서 25명을 뽑는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 독립협회의 의회 설립 운동에 대한 내용을 찾으면 됩니다. 자, 1번 백오인 사건의 영향은 왜 알아봐요? 이것은 이제 신민회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1911년에 백오인 사건이 있어서 잘 안 됐다. 자, 두 번째 사창제 실치의 배경은 이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을 때 왕권 강화의 일환이었는데 민생 안정책이었는데 그렇죠? 자, 세 번째 13도 창의군의 활동을 검색한다. 13도 창의군은요 1907년 정미의병이잖아요. 그렇죠? 정미의병에 누구?
이 해산된 군인이 가담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1908년 어디까지 갑니까? 1908년 서울 진공작전까지 가야죠. 아무튼 지금 독립협회 그 의회 설립 운동과는 거리가 좀 있고. 자, 네 번째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목적을 조사한다. 이것은 을사늑약이죠. 을사늑약에 우리가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고종이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분들을 1907년 헤이그의 특사로 만국평화회의의 특사로 파견하게 됐죠. 자, 다섯 번째 관민공동회의에서 결의한 헌의육조의 내용을 분석하면 여기에 뭐가 나와요? 의회 설립 운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추형 관제 요 내용까지 나오게 되죠. 5번이 정답입니다. 자, 37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 지역에 있었던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는 겁니다. 사진은 제물포에서 가로 수차례 걸쳐서 이민자를 수송한 갤리코와 이민자의 여건인데 모르겠다. 1902년 사탕수수농장 노동자로 첫 이민자 100여 명이 떠난 이후에 3년 동안 7,000명이 넘는 한국인이 어디로 이주를 했다라는 거죠. 여건 그렇죠? 어디예요? 하와이지, 하와이. 자, 하와이는 대한제국 황실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국 대한제국에서 정부가 직접 그 주선해서 하와이로 이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이민하고 났더니 힘들었는데 그건 이제 그 정도일 줄 몰랐지. 아무튼 우리가 하와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역을 물어보는 문제다라는 거죠. 하와이를 찾아보자. 1번. 일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던졌다라는 거죠. 이봉창 의사죠. 그렇죠? 도쿄 아닙니까? 그렇죠? 도쿄. 자, 두 번째. 한인자치단체인 건업회. 이것은 연해주 아니에요? 그렇죠? 연해주에 건업회를 1911년에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민족교육을 위해서 서전서숙 잘 안 나오다가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북간도입니다. 서전서숙. 자, 네 번째 독립군 양성을 위해서 신흥강습소 1911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민회가 주도해서 서간도에다가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해서 무장투쟁을 누가? 박용만이 1914년에 하와이에 군대를 조직했잖아요. 그렇죠? 하와이에 5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38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자, 국권 침탈의 아픔이 서린 중명전. 자, 소개. 지상 2층, 지하 1층의 붉은 벽돌 건물인 중명전은 러시아 건축가 사바틴이 설계했는데요. 이 건물은 황실의 도서관으로 사용되다가 1904년 경운궁의 대화재 이후에 고종 황제의 집무실로 사용됐습니다. 이곳에서 이또 히로부미가 나쁜 놈이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에라이. 이게 뭐예요? 1905년에 있었던 일산의격이죠. 외교권 박탈.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일산의격에 대한 설명이네요. 한번 풀어봅시다. 1번. 아관파천의 배경이 돼요. 아관파천은 왜 했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을미사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의병까지 일어나니까 힘들죠. 아무튼 을미사변 정도가 되어야겠다라는 거죠. 고종이 일단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으니까. 자, 두 번째 청일전쟁의 발발 원인이 되었다. 을사늑약이요? 아니죠. 이것은 뭐예요? 텐진조약이죠. 텐진조약. 갑신정변 직후에 텐진조약. 청나라 일본의 군대를 한반도에서 빼기로 했었죠. 그래서 양국이 이제 파견하게 될 때 한 달 전에 사전에 미리 알리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 알렸지? 그러니까 일본에 습격합니다. 그래서 청일전쟁 터지게 됐다. 언제? 통학농민운동 과정에. 세 번째, 통감부가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죠. 얘들이 외교권도 뺐고요. 그 다음에 통감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통감의 간섭을 받아라. 뭐 이런 얘기죠. 자, 네 번째, 대한제국의 군대 예산을 규정하였다. 이것은 정미 7조약. 그러니까 한일 신협약입니다. 1907년에 있었죠. 자, 정미 7조약을 우리가 한일 신협약이라고 하죠.
부수각서예요. 부수각서로 인해서 요때 군대를 해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이후 상황이고 요거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 다섯 번째, 천주교 포교를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요것은 프랑스하고 관련이 있어야죠. 그래서 조프 수호 통상조약이에요. 조프 통상조약인데 요거하고는 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3번이 을사늑약에 대한 설명으로 정답. 자, 39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 자, 지금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림 나와 있는데 충칭이야. 당시 청사 건물, 충칭에 청사가 있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모르겠다. 자, 보자. 이 정부는 지도에 표시된 충칭으로 근거지를 옮기고요. 한국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자, 이후 이 정부가 전개한 활동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맞네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1940년에 충칭으로 정착하고 한국광복군을 창설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이 맞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 임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1번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했다. 1920년 10월 달에 북간도지요. 북간도 북로군정서군 김좌진 장군, 그렇죠? 그리고 대한독립군 홍범도 장군, 안무의 국민회군, 이렇게 연합부대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시기도 안 맞고 지역도 안 맞는다. 자, 두 번째, 해조 신문을 발간해서 국권회복에 힘썼다. 연해주에서 있었고요. 1908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삼균주의를 기초로 하는 건국광령은 1941년에 그렇죠? 조소왕 선생의 삼균주의 건국강령이 발표가 됐으니 3번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정부와 관련이 있지요. 자, 네 번째, 오산학교와 대성학교를 세워 민족교육을 전개했다. 이것은 이제 하나하나 따져가야 되는 1907년 이승훈, 1908년 안창호 선생에 의해서 신민회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했던 내용이고, 자, 5번 임시 사료 편찬을 두어서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1919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맞아. 임시정부의 활동은 맞지만 충칭정부가 아니에요. 당시는 상해 임시정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리가 좀 있다. 이것은 이제 헷갈릴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충칭정부와 관련 있는 3번이 정답이죠. 자, 40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 자, 보자. 2조 즉결은 정식 재판을 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증빙 치주한 곧바로 언도한다. 자, 8조 9조에 의한 유치일수는 구령기에 산입하고 태형의 언도를 받은 자에 대해서 1일 5로 절산해서 태수에 산입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어. 지금 직결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있고 태형에 대한 내용이 있죠. 이게 뭐예요? 1910년대 아니에요? 1910년대 직결 심판을 예입니다. 아무튼 직결 심판과 태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 1910년대 상황을 풀면 돼요. 자, 1번 방문국을 설치해요. 지금 이거는 방문국이면 우리나라 최초의 관보인데 지금 시기하고 안 맞죠? 1883년 상황. 두 번째, 황국중앙총상회가 상권수호운동도 1890년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기에 거리가 너무 멀다라는 거죠. 세 번째, 근대적 개혁 추진을 위해서 궁극기무처는 제1차 가보개혁이잖아요. 제1차 가보개혁이니까 1894년 상황이니까 틀렸고. 네 번째, 강압적 통치를 목적으로 이거 맞는 것 같다. 헌병경찰제가 실시되었다. 이것이 정답이지요. 그렇죠? 다섯 번째, 일본의 진빚을 갚지 않은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에 있었다라는 거죠. 틀렸어요. 그래서 4번이 정확하게 정답. 자, 41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료가 발표된 이후의 사실. 조선천년 종독립단은 우리 2천만 민족을 대표해서 정의와 자유를 쟁취한 세계 모든 나라 앞에 독립을 성취할 것을 선언한다.
자, 우리 민족은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 민족의 자유를 추구할 것이나 만일 이번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민족은 생존의 권리를 온갖 자유를 해서 1인까지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흘릴 것이다. 자, 일본이 만일 우리 민족이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면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영원의 혈전, 피해 전쟁을 선포한다라는 거죠. 제1번, 일본에 있는 동경 조선 청년 독립단 대표 11명. 엄청난 사건이죠. 1919년 2월 8일 28 독립선언입니다.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1919년 28 독립선언 도쿄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919년 2월 8일 이후의 상황을 찾아보자. 1번 박상진 등이 대한광복회는 1915년에 만들었어요. 이전 상황이네요. 황성신문의 신라방송대국은 1905년에 있었으니까 이전 상황이고요. 독립협회는 지금 있으면 안 되지. 그렇죠? 독립문을 건립하였다. 이것은 1897년 상황인데 훨씬 이전 상황이니까 틀렸고. 네 번 쓸까? 자, 네 번째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독립의군부는 더 이때보다 더 이전이지. 1912년. 그렇죠? 그래서 왕정복고. 자, 다섯 번째 민족대표 33인 명의의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것은 1919년 3월 1일. 그렇죠? 3.1운동에 대한 설명이니 이 이후 상황이 정확하게 맞다. 5번이 정답이죠. 자, 42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밑줄 그은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진주에 있는 이곳은 독립운동가 강상우 선생의 묘입니다. 자, 그는 공평한 사회의 근본이 진주에서 공평 이렇게 나왔고 인류의 본령이다. 취지 아래 백정에 대한 이거 뭐예요? 이 운동은 1920년대에 있었던 조선 형평사에 의한 형평운동이죠. 백정의 신분 해방 운동인데 후에 이제 민족투쟁으로 바뀌게 되지요. 1번 어린이날을 정하고 잡지 어린이를 발간했던 천도교조 소년운동에 대한 내용이지요. 자, 두 번째 조선 형평사를 조직해서 사회적 차별에 맞섰던 형평운동이 정답 2번이고요. 세 번째 계몽서적의 보급을 위해서 태극서관을 설립했다. 태극서관 뭡니까? 군을 만들기 위해 했던 애국계몽운동 신민회지요. 자, 네 번째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 이것은 3.1운동에 대한 설명 아닙니까? 그렇죠? 자, 다섯 번째 라이징선 석유회사의 조선인 구타 사건. 이거 뭐예요?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에요. 1929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 형평사 2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43번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라는 거죠. 민족을 이끌 초인을 염원한 땡땡땡. 생물연대가 1904년에서 1944년이에요. 자, 생애 및 활동 본명은 이원록으로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고 1927년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사건에 연루돼서 옥고를 치르고 여기서 이제 또 빠졌는데 이제 광주학생 항일운동 여기에도 또 연루가 됐고 1932년 중국으로 건너가 김원봉이 세운 조선혁명 군사 정치 간부학교 제1기생입니다. 그러니까 의열단원이었어요. 자, 입교해서 독립운동에 힘썼고요.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공을 기려서 1990년 건국훈장 애국전을 추서했으니 이육사 선생입니다. 이육사. 그는 누구인가? 의열단원으로 활동을 했었던 독립운동가였다라는 거지요. 자, 됐습니다. 이육사 선생을 찾아보자. 1번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였다라는 거죠. 김상옥 의사예요. 김상옥 의사. 그래서 의열단원은 맞지만 하신 분이 틀리죠. 자, 두 번째 저항시, 광야, 절정 등을 발표하였다. 이육사 선생이죠. 세 번째 친일파 이완용을 습격해서 중상을 입혔다. 이재명 의사입니다. 자, 네 번째 아리랑의 제작, 감독, 주연을 맡았다. 나운규 선생. 자, 다섯 번째 조선 국헌을 강조하는 한국통사 박은식 선생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육사 전생 2번에 정답이 있다라는 거죠. 자, 44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부대 활동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우리 학회는 1929년 조직되어서 29년에 만들었구나. 남만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던 이러면 1929년 남만주. 그렇다면 이때는 1930년대 초반 뭐까지 가요? 한중 연합작전까지 갔었던 독립운동 단체 한국독립군 혹은 조선혁명군이겠구나라는 거죠. 자, 영릉가 전투 여기에서 이제 딱 끝나야죠. 총사령관 양세봉이라고 돼 있으면 딱 끝나야죠. 조선혁명군입니다. 자, 조선혁명군은 중국의 의용군과 연합을 하지요. 그래서 영릉가 그리고 흥경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혁명군에 대한 설명. 자, 1번 정답이 나왔네요. 흥경성에서 일본군을 격퇴했다. 조선혁명군에 대한 설명이죠. 두 번째, 호가장 전투에서 크게 활약했다.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정도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대전자령 전투에서 큰 전과를 올렸는데 이것은 이제 그 한국 독립군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한국 독립군은 중국의 호로군과 연합을 해서 영릉가 그리고 대전자령 전투에서 전승을 했다. 쌍성보 죄송해요. 한국 독립군은 중국 호로군과 쌍성보 전투 그리고 대전자령 전투에서 전과를 올렸다라는 것이 맞죠. 지금 잘못 말씀드렸어요. 자, 네 번째, 중국 팔로군에 편제돼서 항일 전선에 참여했다.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이름을 바꾸잖아요. 뭘로 바꾸죠? 조선의용군으로 바꿉니다. 그렇죠? 조선의용대가 아니고 이제 조선의용군으로 바꾸고 팔로군과 연합해서 이렇게 전쟁을 계속 이끌어가지요. 그렇다면 문제, 한국 광복군은 조선의용군과 전혀 연락 없이 독자적으로 했다. 독립활동을 아니죠. 서로 연락을 했어요. 자, 다섯 번째, 연락은 했지만 이제 각자 했다. 연합군과 함께 인도 미얀마 정선에서 활동한 것이 뭡니까? 한국 광복군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죠. 1번이 정답. 자, 우리가 이제 45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밑줄 그은 의거를 일으킨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이 사진은 1945년 9월 달에 일왕을 대신해서 일본의 외무 대신이 연합군 앞에서 항복해서 항복 문서에 지금 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복 조인식이다라는 거죠. 자, 설명하는 인물은 시게미스 마모루인데 그는 윤봉길 상하이 훈코공원 의거 당시에 폭탄에 맞아서 다리를 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의거를 일으킨 단체니까 자, 훈코공원 의거 누구예요? 윤봉길 의거죠. 윤봉길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한인애국단. 한인애국단은 누가 만들었죠? 1931년 상하이에서 김구 선생이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건 뭐예요? 단체니까 한인애국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1번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활동 지침으로 삼은 의열단이고요. 자, 두 번째, 김구를 단장으로 해서 활발한 의열 활동을 펼쳤던 한인애국단 2번이 정답. 자, 조선 총독을 저격한 강우규가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대한노인단입니다. 자, 이상제의 주도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하였다라는 것.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죠. 그래서 이것은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 왜냐하면 지금 단체 물어봤으니까. 그렇죠? 정도가 됐고. 자,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을 했다라는 거죠. 신간회에서 지원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단체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왔고 우리가 한인애국단 2번이 정답이 되었다. 자, 46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6번. 다음 기자회견의 배경으로 적절한 걸 찾아보자. 군정장관 아놀드 소장은
12월 29일 오전 10시 30분 군정청 제1회의실에서 신문 기자단과 회견하고 신탁 통치에 관한 질문에 대략 다음과 같은 경애를 표명하고 일문일답을 했대요. 신탁 통치는 조선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하자 함이 목적일 것입니다. 우선 조선인이 당면한 경제산업에 있어서 유의해서 신탁관리 문제도 모든 기관이 중지 상태로 들어가지 않기를 요망합니다. 현 단계에 이르러 진실한 냉정이 필요할 거다라는 거죠. 일단은 좀 객관적으로 봐라 뭐 이런 얘기겠지요. 그렇죠? 자, 4개국을 믿고 있는 중에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런 기자들이 물어보고 이런 것을 그 해명 아닌 해명을 해야 되냐라는 거죠. 이게 뭐에 대한 거예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줄여서 삼상회의죠. 자,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1945년 12월 달에 열립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결정사항이 임시정부를 만들자, 미소공동위원회를 그 조직하자, 그리고 신탁통치를 하자, 이 내용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자회견의 배경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되는 거지요. 자, 1번 좌우합작 실현칙은 좌우합작 운동인데 이것은 모스크바 삼상회의 이후에 자,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그리고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좌우압작 운동이 있으니까 훨씬 이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거와 관계가 없다. 자, 2번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었다. 결렬되었다라는 거.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됐으면 1946년 그 2월 달에 결렬됩니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나타나게 돼야지요. 그렇죠? 요것과는 뭐 상관이 없어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이게 배경돼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열려요? 이상하지. 그렇죠? 앞뒤가 안 맞는다.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렇죠? 개최되었고 거기에 대한 결과로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해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줄여서 반민특위가 구성되었다라는 거죠. 반민특위는요 정부 수립 이후에 있었죠. 아직 지금 정부 수립도 안 됐어요. 그렇죠? 1945년 12월 달이잖아요. 틀렸고 너무 멀리 갔어. 자, 5번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가 결의되었다. 이것도 역시 너무 멀리 갔죠. 1948년 상황이죠. 이 뭡니까? 총선거 결의는 47년 아니에요? 지금 소총회잖아. 소총회에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월 달에 이렇게 발표하니까 김기식 선생님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 가서 남북 협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아무튼 이때하고는 거리가 한참 뒤니까 좀 있다. 그래서 정답은 될 수 없고 3번이 정답이 되어야겠죠. 자, 47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자, 북한군의 공격에 밀려 낙동강 방어선으로 후퇴한 제1사단은 다보동 전투에서 이렇게 8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라는 거죠. 이거 지금 보니까 한국 전쟁이죠.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이후에 9월 달에서 낙동강 전선을 지금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개성에서 열린 첫 정전 회담에서 자, 유엔군 대표단은 어떠한 정치적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공산군 대표 경고했다 뭐 유엔군 대표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지금 정전회담이 처음 열렸다고 그랬죠. 개선에서. 이게 뭐예요? 정전 협정이 시작되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1951년 7월 달에 정전, 휴전 협정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50년 9월 달부터 51년 7월 달 상황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찾아보자. 에치슨 선언은요, 1950년 1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에치슨 라인을 그어버리니까 북한 놈들이 이거 좋다. 그래서 김일성이 아싸 내려가자 그러고 내려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 전 상황이죠. 자, 음란철수 작전이 전개됐다라고 돼 있는데 흠남 철수 작전은 1950년 12월 달에 있었습니다. 1950년 들어가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낙동강 전선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9월 달에 우리가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죠. 그러면서 전세가 반전돼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쭉쭉 올라가는데 10월 달에 중공군 30만이 내려오죠. 하지만 우리는 11월 달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퇴로가 막혔잖아.
그렇죠. 이거 우리가 여기에서 퇴로가 막혀서 우리가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때 어떻게 흥남 철수, 흥남부두로 와라. 그럼 배 타고 내려가자. 이것이 1950년 12월 달 상황이니까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3번에 여수 순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바로 직후 상황이니까 1948년 8월 15일 이후에 4.3 사건 있었지 그 물이 마저 소탕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10월 달에 있었던 거니까 이 이전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휴전 협정이 완성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1953년 7월 달에 협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냐라고 미국한테 이제 따지게 됐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럼 우리가 이제 이 한국인의 그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1953년 10월 달에 있었으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사건이에요. 부산에서 발췌기원안이 통과됐다. 야,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발췌기원은 언제 있었어요? 1952년에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있었지만 방금 51년 7월 달까지잖아. 그러니까 52년이니까 그 이후 사건이에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어려웠다. 그렇죠? 48번 문제 들어갈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 이것은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도표입니다. 그래서 주요 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실시된 시기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있었던 1. 자, 1번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이게 맞죠? 1970년.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2차 개발 계획 중에 있었습니다. 귀속재산 처리법은 우리 정부가 만들어진 바로 직후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949년 12월 달에 이승만 정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미군 정청이 관리하고 있었던 재산을 우리가 귀속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경제협력 OECD에 가입한 거는 김영삼 정부 때죠. 1996년 상황입니다. FTA 노무현 정부 때예요. FTA 노무현 정부 때로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금융실명제요. 김영삼 정부 때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틀렸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49번 문제 들어갈게요.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임을 위한 행진곡. 자, 그래서 이 곡은 당시 계엄군에 맞서서 시민군으로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주에서 야학을 운영하는 사망한 고 박기순의 영혼 결혼식에 헌정된 노래입니다. 그래서 97년 땡땡 기념일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계속 재창되고 있으니 이것이 뭐예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잖아요. 1980년. 자, 자, 1번 3.1 민주구국선언은 반유신 운동이에요. 반유신 정부 운동. 그러니까 유신 체제 하에 있었다라는. 자, 두 번째 4.13 호원조치 철폐를 요구했다. 이것은 6월 민주항쟁 있죠. 1987년 상황. 그렇죠? 자, 세 번째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계기가 된 것은 1960년 4.19 혁명. 그렇죠? 자, 네 번째 시위 도중 대학생 이한열이 희생되었다. 이거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대한 내용이지요. 그렇죠? 자, 신군부의 비상기업 확대와 무력 진압에 저항하였다. 이것이 저항권, 국민의 저항권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있었다. 광주 민주화운동이죠. 5번이 정답. 자, 50번 가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대한민국 대통령 중국 최초로 방문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전에는 중국과 교류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누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최초로 중국을 공식 방문했고요. 베이징에서 진행된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지난달 성사된 한중 수교의 의 이제 중국과 국교를 맺은 거죠. 1992년. 소련과는 1990년. 그래서 북방 외교라고 하죠. 누구예요? 노태우 정부입니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 외교예요. 자, 의의를 높이 평가하면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한반도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뭐예요? 노태우 정부의 통일 노력을 찾아봐라라는 거죠. 1번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했다. 1991년 노태우 정부입니다. 1번이 정답.
자, 7.4남북 공동성명은 1972년 7월 4일 박정희 정부잖아요. 자, 3번 남북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성사시켰다라는 거죠. 2000년 김대중 정부입니다. 자,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최초로 실현했다. 1985년 전두환 정부 때입니다. 최초니까. 자, 5번째 경제협력을 위한 개성공단 건설을 추진하였다. 요게 참 애매한데 합의를 본 것은 김대중 정부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을 추진, 그러니까 이제 그 착공을 했던 것은 노무현 정부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 노태우 정부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네, 틀렸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0일에 한능검을 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50일에는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쉬웠고 어려웠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기출문제를 왜 풀어보지요?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아직 그 습득하지 못했던 이론은 우리가 챙겨서 파악해서 지금 다시 아직 남아있는 시간 동안 공부하고 아는 것은 아는 대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지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 회차에서 뵈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다음 시험에서 합격하고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인사해야죠. 저는 다음 기회, 다음 회차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고요. 이번 시간 공부한다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